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또다시 포성이 울리며 오랜 갈등이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다. 2025년 7월 24일 캄보디아가 태국 민간인 거주 지역을 선제 공격하며 교전이 시작되었다. 양국은 전면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전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놀랍게도 이번 분쟁에서 양측 모두 한국산 무기를 투입하며 전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태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KGB 유도폭탄이 사상 최초로 실전에서 사용되며 성능을 입증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은 11세기 힌두 사원인 프레아 비에아의 영유권 분쟁에서 비롯된다. 이 사원은 양국 국경에 위치하며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유적지로 영유권 문제가 오랜 앙금을 낳았다. 분쟁의 근원은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 통치 시절 제작된 국경 지도에 있다. 이 지도는 산맥의 분수령을 잘못 표기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분류했다. 태국은 이 지도의 오류를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이후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태국이 지도 오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사원의 주권을 캄보디아로 판결했다. 그러나 태국은 사원 주변 4.6스퀘어킬로미터의 부지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갈등을 이어갔다. 2008년 캄보디아가 프레아 비에아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단독 등재하며 갈등이 폭발했다.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탐오엔 사원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해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훈만 캄보디아 총리는 무장 침공의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캄보디아군은 BM-21 다연장 로켓포를 사용해 태국 영토를 공격했다. 이 공격은 민간인 구역에 떨어지며 사상자를 초래했다. 태국은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습으로 대응했다. 이는 양국 분쟁 역사상 전투기가 동원된 최초의 사례로 분쟁의 강도가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태국은 공군 우위를 과시하며 캄보디아를 압도하려 했다. 캄보디아는 공군력이 미약해 대공포와 로켓포로 방어에 집중했다. 캄보디아는 제4군 광구예아 8사단과 9사단을 동원했다. 태국은 제2군 광구예아 수나리 부대, 제1군 광구예아 불라파 부대, 그리고 타암프란 국경수비대를 투입했다. 병력 규모가 커지며 다양한 장비가 전선에 배치되었다. 무반동포, RPG-7, 미국산 장갑차, 경전차 등 냉전 시절부터 현대 장비까지 총동원되었다. 놀랍게도 양국 모두 한국산 무기를 사용했다. 태국은 F-16에 탑재한 KGB 유도폭탄을 투입해 실전 성능을 입증했다. 태국은 2022년 한국에서 KGB 유도폭탄 키트 20발을 구매했다. 이 무기는 T-50태수와 F-16 모두에 호환되며 별도 시스템 통합이 불필요하다. 2023년 태국은 F-16으로 KGB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분쟁에서 KGB는 캄보디아군 야전 지휘부를 정밀 타격해 초토화시켰다. 공개된 영상은 KGB의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주며 태국 내에서 T-50 태지를 추가 출격시켜 KGB로 캄보디아 요충지를 타격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는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제안되었다. 캄보디아는 태국의 공군력을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BM-21 로켓포와 대공포를 동원해 피해를 최대화하려 했다. 캄보디아는 태국 드론 격추에 성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산 K-511 군용 수송 차량에 대공포를 탑재한 모습이 확인되었다. 캄보디아는 2010년부터 한국의 노후 퇴역 K-511 차량 수천 대를 공여받았다. 2017년 추가 공여를 통해 K-511을 일반 부대에도 배치했다. 이 차량은 9010 수여단을 포함한 여러 부대에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이 한국산 무기를 들고 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실전 데이터를 얻을 기회를 얻었지만 분쟁 격화는 우려를 낳는다. 캄보디아의 군사력은 태국에 비해 열세로 전면전 승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개입은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이는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태국은 국내 정치 불안으로 총리 자리가 공석이다.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내전이나 국가 분열의 위험이 크다. 태국 상무부는 국경 폐쇄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2조 2천억 원의 무역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경 무역 성장률을 2%대로 떨어뜨리는 심각한 타격이다. 국경 시장에 의존하던 상인과 주민들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는 태국산 연료와 식료품 수입 차질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양국은 이성적 판단보다 국민적 감정에 휩싸여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감정이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캄보디아는 전면전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태국은 정치적 공백 속에서 전쟁이 내전으로 번질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은 무기 성능 데이터를 얻을 기회지만 지역 정세 악화를 우려한다. 분쟁의 지정학적 파장은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확산될 수 있다. 중국의 리암 해군 기지 확장은 미국의 제재를 초래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반공 능력을 증강하려 한다. 이는 한국산 청궁2와 FR-50 수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청궁2, 사거리 150km, 요격고도 30km, 국산화율 95%로 UAE, 사우디, 이라크와 12.1조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은 FA-50, 3,100억 원을 F-16, 7,400억 원 보다 선호하며 추가 도입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은 K방산 패키지, 청궁2, 형궁, FA-50, 태-50를 통해 태국의 가격 효율적인 방어 체계를 제안할 수 있다. 훈련 시스템 포함 시 수명 주기 비용을 30%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파 -50 사례는 이를 입증하며 태국의 군 현대화가 한국보다 뒤처진 점을 고려할 때 K방산은 경쟁력을 갖는다. 동남아 분쟁은 더 이상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다. 센서와 정밀 무기의 결합은 군사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킨다. 2010년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 방공망과 정보체계를 조기에 구축한 국가만이 피해를 최소화한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동남아 안보와 K기술 확산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양국의 이성적 판단 회복이 필요하며 한국은 중재와 방산 수출로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KDGB의 실전 성공은 한국 방산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 이는 동남아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캄보디아의 K511 활용은 한국산 장비의 내구성과 다용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분쟁 장기화는 동남아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K방산의 전략적 진출로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확보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한국 방산의 잠재력과 동남아 정세의 복잡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기술, 외교,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